최상위 5% 트레이더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가장 쉽고 강력한 지표, 보조지표인 RSI입니다. RSI 지표 이 영상으로 쉽고 정확하게 배워봅시다. 네, 안녕하세요. 차트 초등학교 파탄범입니다. 오늘 할 공부는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RSI 보조지표 2탄입니다. RSI의 기초 이해를 넘어서 오늘은 이 RSI를 통해서 직접 매매하는 기술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빠르게 RSI 설정부터 트레이딩뷰에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RSI를 트레이딩뷰에서 함께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지표 버튼을 눌러주고 RSI라고 키보드에서 입력해 줍니다. 그럼 상대 강도 지수라고 나오는데 상승에 대한 압력, 하락에 대한 압력을 선으로 나타낸 지수입니다. 보조지표죠. 자, 클릭해 주면 이렇게 RSI 지표가 하단에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거를 조금 더 보기 편하게 RSI의 기본 2평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다 꺼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RSI 이 선만 보도록 할 거예요. 집중해서 이 선만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보기 편하게 이런 식으로 색깔 넣어주고 이 RSI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 보이는 70선 그리고 여기 보이는 30 이하의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라인이 있고 가운데는 희미하게 50 라인이 있죠. 우리가 주의하게 봐야 될 선은 이거 여기 과매수권, 과매도권이라는 70 이상의 선 그리고 30 이하의 선입니다. 다시 PPT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자, RSI의 설정은 간단했는데 그럼 빠르게 지난 시간에 했던 RSI의 기본 이론과 그리고 매매 방법 하나를 보고 오늘 배울 다이버전스 매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RSI는 제가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하였고 이는 주가 변화의 평균을 선으로 나타낸 것이라 하였는데 이런 어려운 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닌 우선 제가 상승의 압력, 하락 압력 간의 상대적 강도, 압력의 강도구나 라고 생각하고 직접 차트로 보면 함께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SI는 상승이든 하락이든 압력의 강도, 여기 보이는 RSI의 선 중에서 70이 넘어가는 구간, 이 윗구간에서 놀 때는 상승에 대한 압력이 강하다. 30 이하로 떨어지는 과매도권인 이 구간에 대해서는 하락의 압력이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압력이 강한 구간을 벗어날 때 기본 매매, RSI를 활용한 기본적인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RSI 활용 기본 매매 방법입니다. 지금 캔들의 가격이 이 RSI 선을 따라서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70 이상 과매수권인 RSI 선을 이탈할 때 여기 있는 70의 선을 이탈할 때 선이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서 들어올 때 매도 포지션, 숏 포지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반대인 상황 RSI가 지금 30 이하로 잠겼습니다. 지금 만일 이 선이 아래에서 놀고 있다면 이탈할 때 30 이상의 과매도권 하락 압력에 대한 강한 압력을 받는 상태를 벗어날 때 우리는 롱 포지션, 매수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게 RSI 매수, 매도, 매매에 대한 기본 매매입니다. 자, 이렇게 트레이딩부에서 직접 보면은 RSI 선이 올라왔다가 이탈하는 이 순간에 상승에 대한 강한 압력이 끝나는 이 순간, 상승에 대한 압력, 과매수권 70 이상의 과매수권이 끝나는 이 순간에 우리는 숏, 매도 포지션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 보시면은 여기서 고점을 형성하고 지금 차트가 쭉 캔들의 값이 이 부분에서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캔들의 값이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대 상황에서 한번 반대 상황, 롱을 쳐야 되는 상황에서 보면은 하락 압력이 강한 30 이하로 지금 RSI 선이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을 벗어날 때 여기 정도 되겠네요. 이 구간을 벗어날 때 롱 포지션을 취했으면은 이 정도의 상승분을 먹을 수 있던 것이죠. 자, 이게 RSI 선이 들어올 때 우리는 포지션을 들어가고 다시 RSI 선이 들어올 때 우리는 포지션을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기본 매매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런 매매 방법에는 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지금 어떻게 보이세요? 매매할 구간이 너무 적습니다. 이 구간은 지금 거의 1년의 구간인데 1년 동안 매매할 구간이 하나, 둘, 들어오는 구간만 보자고요. 넷, 5개. 1년 동안 매매할 구간이 5개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매할 구간이 너무 적다는 단점. 그리고 여기서는 이 선이 RSI 선이 들어왔지만 캔들은 하락하고 있어요. 여기 선이 들어온 구간에선 계속 상승을 해줘야 되는 보조 지표인데 근데 이 저점을 깨버리는 여기서 롱을 진입했다면은
이 부분에서 이제 손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 후 다시 캔들은 올라가고 맙니다. 자, 이렇게 페이크에 당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RSI 기본 매매만 하게 되면은 이 선만 보고 매매하면은 첫 번째 페이크에 당할 수 있다. 그리고 매매 구간이 적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매매가 RSI 선과 캔들을 결합해서 보는 다이버전스라는 매매가 있습니다. 예측을 하지 않고 캔들을 확인하고 RSI를 결합하여 확인하게 더 강하게 확인하게 도와주는 매매법이죠. 캔들, 즉 가격과 RSI 지표를 만나 다이버전스라는 것을 생성합니다. 간단하게 다이버전스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격이 상승, 하락하는 상황에서 RSI 지표는 반대로 가는 형상, 즉 상승 상황에서 가정하고 예를 들면은 가격은 상승하지만 RSI는 상승하지 않고 감소, 즉 가격이 오르면 상승 압력인 RSI도 함께 올라야 되지만 RSI는 상승 압력을 해소하고 내려갈 채비를 하는 것이죠. 이때 하락으로 전환이 발생합니다. 자, 캔들 가격이 오르고 있고 오르고 있습니다. RSI도 오르고 있고 오르고 있죠. 그럼 이 구간에서도 같이 RSI가 올라갔어야 하는데 상승 압력으로 갔어야 하는데 오히려 상승 압력 구간에서 벗어나고 내리고 있는 것이죠. 즉 이 상황에서 가격은 오르지만 상승 압력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하락 전환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격은 상승했는데 지표는 떨어지고 있네?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것을 힌트로 해서 전환 상황, 하락 전환 상황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반대로 상승 다이버전스 상황, 캔들은 계속 밑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RSI 지표는 오히려 상승을 해주고 있네. 아, 이거 상승 전환이다. 이렇게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차트에서 어떤 상황인지 직접 보고 매매법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하락 다이버전스 상황입니다. 하락 다이버전스 상황, 상승을 하지만 하락에 대한 전환을 암시할 수 있는 상황이죠. 지금 캔들은 이렇게 가격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RSI는 어떨까요? 같은 구간을 제가 써놓을 거 볼게요. 오히려 RSI는 지금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이 같은 구간, 캔들의 값은 A 구간보다 B 구간이 올라갔지만 RSI의 값은 기억 구간보다 니은 구간이 오히려 내려갔죠. 상승 압력이 없다는 상태입니다. 상승에 대한 힘이 소멸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 RSI는 내려가게 되고 캔들 가격도 이후로 내려가게 되죠. 이 구간에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동한 것입니다. 그 후 캔들의 가격은 이렇게 큰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반대 상승 다이버전스의 상황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구간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지금 가격은 하락을 해주고 있었죠. 하지만 RSI 지표의 RSI 선은 오히려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가격이 하락했던 이 구간과 RSI는 오히려 상승을 해줬던 이 구간과 이 구간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동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다이버전스를 힌트로 해서 전환이 발생하겠구나, 상승 전환이 발생하겠구나의 암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다이버전스의 상황은 아주 많은 구간에서 발생하고 아주 사실상 쉬운 보조 지표입니다. 그냥 캔들의 가격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네. 하지만 지금 다이버전스 지표의 값은 오히려 상승을 해주고 있거나 그런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여기도 캔들의 값은 A보다 B에서 하락했지만 다이버전스는 기업보다 니은이 높은 상태죠. 그 후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다이버전스는 어떤 상황에도 어떤 다른 매매 도구와도 어떤 시간 프레임에서도 아주 강력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보조 도구입니다. 보조 도구예요. 주 매매 도구가 아닌 보조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PC포크 또는 캔들 등과 결합해서 더 강하게 쓸 수 있는 것이죠. 자, RSI의 기본 매매법과 그리고 다이버전스를 오늘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히든 다이버전스, 그리고 과장된 다이버전스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또 추가적인 다이버전스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